강남구 대치동 DH 대치 에델루이 방 3개 침실 1에는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고요. 방 거실이 이어져 있습니다. 송파구 위례포샤인 외관입니다. 정문입니다. 74형이에요. 확정형이라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실내 분위기 참 화사하고 깨끗해요. 여기가 식탁 자리죠. 욕조 있는 화장실, 베란다 있는 방입니다.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제 4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서울에서 20년 전세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서는 고가의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전세금을 보면 은행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죠. 대출받아야 하는 아파트니까 관리비도 적잖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평수가 보통 거의 작은데요. 장기전세주택 리치형은 114형도 있는 아주 넓은 평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치형은 20년을 다 못 채우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럼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규 공급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DH 대치 에델루이 2호선 삼성역 도보 15분입니다. 59형으로 방 3개, 침실 1에는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고요. 방 거실이 이어져 있습니다. 팬트리도 있어서 기능을 높였어요. A형, B형, C형, D형, E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하나 포레나미아 삼양사거리역 도보 5분 53형으로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 2개, 주방 거실이 이어져 있어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2호선 잠실나루역과 도보 8분 8호선 잠실역 도보 9분입니다. 45형 방 2개, 욕실 1개,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어져 있고 드레스룸이 보여요. 51형도 구조는 같습니다. 59형은 방 3개,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 은평 자이더스타는 6호선 응암역 도보 6분입니다. 49형입니다. 방 2개, 거실 겸 주방 식당이 있고 욕실 2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A, B, C형이 있습니다. 제공급은 한 곳만 볼게요. 송파구 위례포샤인 18단지입니다. 5호선 마청역과 거여역에서 도보 18분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고 고등학교도 가까워요. 도서관이 보이네요. 생활권이 참 좋아요. 주변이 한적하고 너무 좋네요. 외관입니다. 정문입니다. 74형이에요. 전용 22평, 25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1개가 있고요. 주방, 식당, 거실이 이어져 있고 확정형이라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침실 2개와 거실까지 세로로 이어진 구조도 있고요. 84형입니다. 전용 25평으로 28평 정도 되죠? 구조는 74형과 같습니다. 실내 분위기 참 화사하고 깨끗해요. 여기가 식탁 자리죠. 욕조 있는 화장실, 베란다 있는 방입니다. 장기전세 주택은요, 참 깨끗하고 널찍해서 좋습니다. 20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이런 집이 있다면 서울에서 살만하겠어요. 관리비는 8만원에서 9만원대 정도입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좋은 주택 누가 들어갈까요? 임대주택은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선정 방법, 계속거주 요건, 재계약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때는 신청 자격과 선정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입주하고 나서는 2년에 한 번씩 자격 심사를 통한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격 심사는 무주택인지 소득과 자산, 자동차 이런 거를 봐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수급자라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탈수급을 해도 일정 소득 금액만 맞으면 계속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녀가 미성년, 자녀라서 신청해서 입주했는데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주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땐 신청 자격을 꼼꼼히, 당첨을 위한 준비를 할 때는 선정 방법을 꼼꼼히, 그리고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모집 공고일 12월 15일에 공고가 난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때 당시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무주택 성년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셔야 해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며느리 사위, 재혼했다면 재혼 배우자의 자녀까지 주민등록상에 모두 있는 직계 혈족들은 내가 살지 않더라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분양주택에 당첨도 안 되세요. 분양 청약은 당첨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당첨 사실만으로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소득 기준은 면적별로 다르니까요. 순위랑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6억 4천만 원 이하셔야 하고 신생아 자녀 수별로 금액이 더 완화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4,563만 원 이하의 자동차인데요. 중형 SUV 정도는 괜찮을 가격입니다. 자동차가액 확인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고가 시세 이런 거 아닙니다. 소득 기준 말씀드릴게요. 순위랑 같이 말씀드려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 중에서 서울시에서 매입한 주택도 있고요. 신규도 있고 재공급도 있죠. 여기는 신청주택 자치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 105% 이하의 분들이 1순위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84제곱미터까지는 소득과 청약 횟수에 따라 순위가 다르고요. 85제곱미터가 초과되면 소득과 청약 예치금으로 기준이 나뉩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인 서울시 매입형 신규화 재공금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란츠 리버파크는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 송파구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순위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입신고된 자치구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고 맞벌이니까 140%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고 1순위는 신청 못하죠. 2순위로 서초구 메이플자이나 영등포구 AK 푸르지오 정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4억, 8억 선정이 돼도 입주를 못하겠네요. 재공급으로 나온 공사 건설형이 우면 2지구 114형을 빼고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시고 청약 24회 이상이시면 1순위, 그 미만이시면 2순위, 소득 70% 초과가 되고 105% 이하이다. 내 소득이. 그럼 청약 24회 이상이면 3순위, 그 미만이면 4순위예요. 소득에 따라서 1, 2순위 나누고 소득을 좀 더 완화해서 3, 4순위 나누는 겁니다. 60제곱미터를 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서울시 매입형을 포함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더 완화돼요. 150%, 청약 24회 이상 납입하시면 1순위, 6회 이상 2순위, 그 이하는 3순위세요. 그리고 우면 2단지랑 서울 리츠 3호는 소득 150% 이상, 청약 가입은 2년이 넘고 청약 예치금 기준액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어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2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매입형 5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를 신청하실 분들은 소득 105% 이하,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셔야 1순위, 6회 납입하시면 2순위, 그 외에는 3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매입형은 우선 공급이 또 있어요. 잠실르엘과 DH 대치 에델루이를 신청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인 가구의 소득은 105% 이하예요. 청약저축은 24회 이상 납입은 했는데 청약 예금은 600만 원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제가 1순위로 신청을 한다면 공사 건설형 6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서울시 매입형은 5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이하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 계속 살 거면 장기 전세주택이 필요합니다. 관악구랑 가까운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59형이나 동작구 59형이 거리상 괜찮긴 한데요. 5억이라는 전세금은 저에겐 너무너무 비싸네요. 1순위로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점수표 또 보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전산 추첨이 있다는 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미성년자 많은 분들 먼저 뽑죠. 만 19세 이하면 미성년자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봅니다. 19세 이후부터의 기간을 따지는데요. 총기간 아닙니다. 마지막에 서울시에 전입신고하시고 현재까지의 기간입니다. 10년 이상이시면 5점, 3년이 안 돼도 1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10년이 넘어야 5점인데 배우자가 있다면 같이 봅니다. 신청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까다롭죠.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20대에 결혼했고 그 당시 무주택이었다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으로 봐요. 신청자 만 나이 50세 이상이면 5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드리는데요. 신청자를 뺀 다른 가족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아니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청자는 청약 횟수 96회 이상이면 5점입니다. 96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신청을 하신다 하시면 8년 이상 납부를 하고 있어야 5점이세요. 주거 약자형 신청하시는 분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 3점이 최고점이고요. 서울시 연속거주 기간이 5년
5년 이상이면 3점 최고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시면 2점이에요. 그 외는 1점, 청약저축 횟수 60회 이상 납입하셔야 3점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점수를 드려요. 장기 전세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다 하면 그 기간에 따라 감점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까 순위별로 소개해드렸죠? 순위에 따라서 신청이 달라져요. 1순위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2순위는 12일 월요일, 3, 4순위는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2순위부터는 게시판에서 이 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라는 게 게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방문 청약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청약을 원하시면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초본, 청약저축 납입 확인서를 가져가셔야 여러 번 움직이시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서류 심사 대상자는 2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이후 홈페이지 ARS에서도 안내하고요. 문자 알림도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6년 7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홈페이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의사항, 서울시 매입형 신규 공급 외에는 모두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따라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시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2027년 7월 9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일부터 2달 주기로 계속 발표가 되니까 재공급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겠죠? 기억해 주세요. 재계약은 2년에 한 번 총 9회까지 가능합니다. 20년 거주 가능한 것이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리츠는 첫 임대 개시일로부터 20년이니까 이번 49차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20년 다 못 채우실 확률이 높아요. 거주기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장기전세주택 아니라 매입임대주택 30년으로 거주기간이 늘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도 늘면 좋겠네요. 재계약할 때는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를 검증합니다. 소득은 기준소득에서 150%까지 높아져도 하혈증이 붙을 뿐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약자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탈수급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분양 청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분양주택에 입주하실 때까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신청 전에 분양주택이 당첨이 됐다 하면 그 당첨만으로도 자격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분양과 임대주택을 다 준비하신다면 임대주택 먼저 입주하고 분양을 준비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이득일 수 있겠죠. 제가 12월 초에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좀 비싸도 괜찮지 않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박사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아직도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주택이 목마릅니다. 특히 서울은 특가의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아파트형 주택 등 아직도 정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세권의 30평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하라고 업무보고 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자체별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은 자치구의 비율, 가구 수의 비율, 감당 가능한 임대료 등등 사실 자치구별로 너무 달라요. 따라서 서울은 자치구별로 소득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에 맞는 임대주택을 지역 주민의 상황에 맞게 공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는 주거비가 높아서 문제고요. 관악구, 제가 사는 저 관악구는 저소득 1인 가구 비율도 높고 반지와 고시원 문제도 많습니다. 옆 동네 금천구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고요. 위법 건축물인 쪼개기 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도 옆 동네 산다고 대충 하는 것들 그 지역 주민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임대주택 공급을 말하기 전에 제발 우선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라면서 저랑도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집과 관련된 문의는 쓸주다로 메일 주세요. 전화상담, 이메일 답변, 화상상담, 대면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